안녕하세요. 예루살렘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 오늘 10월 24일 전쟁 18일차 브리핑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소식들을 이스라엘에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매일매일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3명의 기자와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전쟁 시작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또 번역 도우미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또 번역을 지금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에게 먼저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느라고 식사도 못 하는데 식사들도 막 배달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잠깐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어저께가 제가 너무 쇼크 먹은 일들을 기자회견을 하고 와서 어제 브리핑을 너무 좀 두서없이 진행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체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는 가장 큰 핫라인이었던 그러니까 헤드라인이었던 인질 2명이 풀려난 것과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하고 현재 이스라엘군이 어떤 작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저께 저희 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 세 부분은 괜찮은데 어저께 갔었던 그 외신 기자들에 관련된 그 뉴스는 좀 굉장히 그래픽한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얘기 나눌 때 굉장히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4번째 부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로켓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날라왔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있는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나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거의 좀 초록색이 많죠. 이 초록색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을 좀 이어가도 된다라는 그 경계 메시지가 지금 풀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로켓이 안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서는 여전히 헤즈볼라하고 로켓 하나 쏘아 올리면 또 보복 폭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가자 지구에서도 여전히 로켓이 날아오고 이스라엘군은 지금 현재 작전을 진행 중이고요. 많은 외신들이나 많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지상군의 지상군 진입은 지금 현재 대규모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작은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인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체크하러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중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가장 큰 이 헤드라인을 달궜던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셨다시피 이 니르 오즈 키부츠에서 잡혀가셨던 80대 노인들, 여자분들 2명이 풀렸는데요. 한 분은 요헤베드 리프시츠라는 분 85세시고요. 누릿 쿠퍼라는 분은 79세신데요. 이 두 분들이 지금 하마스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두 분을 풀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 거의 자정에 가까이 돼서 이스라엘로 인계가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85세인 요헤베드 리프시츠가 증언을 하신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로는 오토바이를 태워서 그날 이렇게 로켓 사이렌이 울리고 방공호에 있다가 사람들이 그냥 그 게이트를 넘어와서 사람들을 무자비로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오토바이를 태워서 이제 가자 지구 쪽으로 벌판을 지나서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를 많이 구타를 했고 그리고 구타를 해서 몸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가자 지역에 도착해서는 어떤 터널에 도착했는데 몇 킬로 정도를 그 땅 속에 있는 젖은 땅을 걸어 들어갔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몸에 지니고 있던 귀금속들을 뺏어갔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 지하 터널 안에 있는 어떤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코란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코란을 믿고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할머니가 이제 이 리프시츠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지하 터널에 도착했을 때 25명 정도의 납치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같이 있었던, 같은 키부츠에 있었던 5사람들을 또 모아서 각기 다른 방에 넣어놨고,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감시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의사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트레스를 제공해줘서 매트레스에 누워 있었고, 의사도 2, 3일에 한 번씩 다녀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목격한 얘기로는 어떤 남자가 실려왔는데 굉장히 손과 다리에 큰 부상이 있었지만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를 해줬고 항생제를 주면서 상황이 나아졌고, 또 많은 여자들도 있었지만 여자들을 씻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이 여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즈와 오이를 주면서 하루에 먹을 음식으로 그걸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또 얘기한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군에게 3주 전, 이 공격이 있기 3주 전에 이 가자 쪽에서 국경에 와서 불을 지르고 이런 것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이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이들이 키부츠를 들어온 그 끔찍한 장면이 계속적으로 내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얘기한 거는 우리에게 이 가자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다. 우리에게 잘 대해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렇게 우리를 잘 대해줬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 증언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할머니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남편은 가자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 이 누릿 쿠퍼의 남편도 할아버지도 아직 가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가자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남편과 분리됐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과 상황도 우리가 지금의 이분들이 처한 상황을 좀 인지하면서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증언으로는 자신들에게 잘 대해줬고 의료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하마스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할머니들이 이 파라메딕에게,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파라메딕에게 인계를 됐고, 그리고 그 인계가 적십자사에 인계가 돼서 라파 국경을 통해서 할머니가 이집트 쪽으로 넘겨졌고, 그리고 어제 밤 사이에 헬리콥터를 통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새벽에 도착해서 모든 건강검진을 끝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질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인질, 가자가 붙잡고 있는,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은 220명으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2명의 인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하마스가 고도의 심리전과 언론전으로 이제 다음 이 전쟁을 끌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자에 잡혀있는 220명의 인질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인질 2명의 할머니들을 풀어주면서 가자 하마스에서, 하마스 공식 언론 그 대변인 트위터에 의하면 이스라엘군이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 할머니를 풀어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라는 멘트까지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 의도는 아마도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이 인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라는 어떤 여론전을 암시하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 국내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인질 50여 명, 특별히 이중 국적자가 있는 50여 명의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마스와 얘기하는 중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의 이스라엘 군의 답에 의하면 우리는 그러는 바 없다라는 것이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 발표는 그렇게 되지만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군은 이거는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 군 대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런 리플렛, 이런 전단지를 지금 계속 가자 내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뜻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질들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당신들의 안전과 금전적인 보상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의 연락처를 지금 이렇게 넣은 이 문서들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군은 아마도 이 가자 지구 안에 있는 그 인질들이 이렇게 있는 곳들에 저 가자 전역에 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가자 내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돕게 하는, 그리고 인질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전단지들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또 여전히 이 가자 지구에 이 하마스 테러 본부들을 계속 폭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이렇게 발표해 준 내용에 의하면 벌써 400여 군데에 오늘 24시간, 오늘 오전을 부로 24시간 동안에만 벌써 400군데의 테러 거점들을 지금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언론들이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보니까 이제 하루 정도 늦어지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 안에 하마스 거점들을 계속 테러 거점 본부들을 타격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있고, 그리고 작은 이렇게 지상군보다는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특수 부대들이 지금 가자 안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하마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도의 언론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웹사이트들을 보면, 제가 웹사이트를 지금 못 열었네요. 이 이스라엘 군의 웹사이트를 가서 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이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를 사살했는지, 이 테러리스트 누구를 사살했는지, 기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돼 있는 그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오늘 당장에 이스라엘 공군이 어디를 요격을 했고 누구누구를 제거했다는 것이 거의 이스라엘 군에서는 실시간으로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도 이제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을 임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정보를 내보내는, 그러면서 싸우는 곳도 많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런 그 IDF에서 내보내는 그 메시지만으로도 가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이 정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자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정보가 아닌 이 하마스가 발표하는 정보들을 계속 얘기를 할 때, 대부분 하마스의 가장 큰 고위 리더들은 카타르에 가 앉아 있고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자 시민들에게 지금 그런 상황들을 계속 알려주기 위한 소스로 이런 이 대변인 공식 웹사이트와 이런 트위터나 아랍 계정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자 주민들에게 소통을 하면서 이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아직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은 액티브 워, 전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에는 이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프랑스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헤르조그 대통령과 네타냐후 중동 총리를 만나고 하루 방문이었는데, 이 헤르조그 대통령하고의 대화에서는 이제 헤르조그는 헤즈볼라가 전쟁을 시작하면 레바논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레바논이 국제사회에서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레바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레바논의 이 프랑스와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마카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주저없이 싸워야 하지만 확전은 되지 않도록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테러 조직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우리 프랑스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에게도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라고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국무총리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공동 선언문을 읽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프랑스와 이 마크롱 대통령도 역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방어할 자결권이 있다라는 것을 지지하고 이 전쟁에 대한 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라이브 하고 있는 시간에 로켓이 날아왔는데요. 여기는 야갈, 예후드, 베트로게삭. 여기는 에프라임 북쪽인 것 같은데요. 그쵸? 가자 남부가 아니라 북쪽 쪽으로 또 로켓이 날아오는 것 같네요. 네.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로켓이 많이 날아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람리 같은 경우는 람리는 이제 중앙 이스라엘인데 텔아비브 가기 전 쪽입니다. 람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중앙 이스라엘 쪽으로 올 때는 로켓이 날아올 때는 한 90초 안에 이렇게 방공호를 가야 되고요. 이게 중앙이면은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도 로켓이 경보가 울리면 라이브 그냥 이대로 두고 저희는 방공호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지면 그런 줄 아시고요. 로샤의 아이고 그러네요. 이 중앙 이스라엘 쪽입니다. 예, 중앙 이스라엘 쪽입니다. 잠깐만 줘보세요. 네, 요런 지역입니다. 텔아비브 있는 중심으로 쭈루룩.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가자 쪽에서 날아온 로켓일 확률이 더 높죠. 그리고 가자가 가지고 있는 가자가 가지고 있는 로켓들도 하이파까지 가는 장거리 미사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바논이 이제 같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아주 커지는 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이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요르단 전역까지 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 원수들이 지금 전쟁을 확장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군은 어쨌든 지금 여전히 이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 응대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인질의 수는 220명이고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보여드렸던 키노트 이 플라이어 같이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군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직접 대화를 하진 않아요.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집트나 아니면 카타르나 다른 나라, 중동 나라를 이렇게 중간에 끼고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인질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안전과 그 다음에 재정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직접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갔었던 지역의 외신 기자들의 그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외신 기자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에 다른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도 자신의 나라의 일도 바쁘기 때문에 그냥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이 10월 7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그 이유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이 50년 전에 있었던 용키푸르 전쟁처럼 어떤 그 큰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정책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이 10월 7일에 있었던 이 하마스의 이 긴급 이렇게 공습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뿌리채 바꿀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레벨의 잔혹함이,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 국가로, 그리고 이 홀로코스트도 지냈고 많은 포그롬들, 이런 많은 인종 학살이나 이런 것들을 있었던 그 민족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한다고 와서 유대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설립했는데,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그 자국 안에서 홀로코스트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잔혹한 학살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먹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모든 방침이 이제 많이 바뀔 건데요. 지금 이 보여지시는 이 지도가 가자 국경에, 가자 근처에 있는 이 마을들인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이 마을들에서 학살이 일어났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질로 잡혀가고 많은 부상자들이 이렇게 났는데, 지금 이제 전쟁 18일차가 되어 가고 있지만 이제 보여지는 장면들이 조금 더 이제 잔인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최소 1,4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신을 완전히 다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국립법의학 연구소에서 시신 식별이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성명서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879 정도까지 지금 현재 시신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직도 수백 구 이상의 시신을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가 되면서 총격도 그냥 한 방 이렇게 쏜 게 아니라 총알이 난사된 그런 시신, 또 난도질 되어 있는 시신들, 그리고 불태워진 시신들, 그리고 이제 시신의 일부들이 너무나 많이 절단되고 또 참수된 시신들,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이 훼손되어진 시신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것들은 그런 영상들을 어제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군이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공개하는 것을 저희가 촬영할 수 없었고, 그리고 다 저희에게 이제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군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포된 테러리스트들의 신문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신문한 영상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شو اسمك الرباعي أول شيء؟ جهاد فوزي محمد الحمايد. أنت مسؤول إيش؟ مسؤول فصيل. مسؤول فصيل؟ فوين؟ الشبورة رفح. اسمك الرباعي يحيى. يحيى ماجد صبري سويدن. من وين انت؟ نصيرات. نصيرات يعني غزة. غزة. وظيفتك شو كانت؟ أخ كنت أنا في حماس. الزمرة؟ في القسام قال زمرة. شو اسمك الرباعي؟ أحمد نايم أحمد أبو خنيف منين أنت من أي منطقة؟ من غزة الدرج. شو اسمك الرباعي؟ مهند ياسر زيد أبو رزين من أي منطقة أنت ساكن؟ الشبورة. شاهد محمد المجدلاوي. وين ساكن؟ من صراع لأي منظمة أنت تابع؟ حماس. شو اسمك رباعي؟ حمزة محمد إبراهيم الزرقاء. حمزة محمد إبراهيم الزرقاء. وين أنت؟ من غزة. من غزة. لأي منظمة شو تابع شو نشيط إيش أنت؟ حماس. فإيش في حماس؟ القسام. قسام ولا النخبة؟ نخبة. شو مهمتكم بالضبط كانت تعملوا؟ اقتحام موقع صوب العسكري. وغير الموقع في كمان كانت مهمة؟ كيبوتس وما رحنا اصلا نروح يعني بعد بيوم او يومين زي هيك.
ومدنيين في ذيك هو الوقت. التعميمات في بخصوص المدنيين كانت اللي هو يعني قتل الرجال، الأسر اللي هو النساء والمسنين والأطفال. قتل الرجال يعني المدنيين. الشباب الشباب مدنيين. هذا مدني عسكري زي هيك. الحين وصلنا على الحدود، رحتنا على بئيري. بئري شو تعني هناك؟ السيطرة كان. قولي شو المهمة كانت تبعتكم؟ خطف يعني زي كده. خطف وأسر من كفر عزة. لما أحكوا لكم يعني قتل وأسر، انتوا رايحين على مستوطنة فيها مدنيين، عارفين هذا الشيء. مين قال لكم يعني من القيادة اقتلوا المدنيين؟ احنا اللي كان يحكي لنا محمد نهض البطش مسؤول المجموعة. شو قال لكم؟ قالنا احنا مهمتنا كفر عزة، بدنا نقتل، بدنا نقدر نخطف زي كده يعني. قول لي المهمة تبعتكم شو كانت بالضبط لما طلعتوا؟ هو السيطرة على موقع صوفا. السيطرة شو تعملوا؟ السيطرة ايش مركز فيه. شو تعملوا في اللي موجودين؟ هو تسيطر عليهم، قتل يعني. اجت تعليمات واحنا غاد لمسؤول فصيل من قائد السرية، قال له اخطف لي. لما دخلنا كان الصبح في داخلين نخبة، وبعديها كمان نخبة داخلين. احنا كان داخلين ناخد أسرة ونقعد البيوت. سلامة بالبيسري وقت التقينا جمعنا عنده، كلم أبو زيد قال له طهروا البيوت واخطفوا قد ما تقدروا أسرة، لأنه في غزة اللي باخد أسرة له مكافأة. قديش المكافأة قالوا لكم؟ تو شقة، منزل، بيت، $10,000. اللي بيجيب كل أسير باخذ شقة ومنزل؟ مين قال لكم إياها هاي؟ كانوا يحكوها في القسام يعني. القسام اللي واقف القسام قال لكم كل أسير بتجيبوه بتاخذوا شقة؟ لأنه هم بدهم أسرة، بدهم ياخذوا أقدر ممكن أسرة، فهم هدفهم من الدخول أصلا إنهم ياخذوا أسرة. أنا في الفصيل دور كعسكري مهندس، تخصص في الفصيل هندسة. حكينا في مجال المناورة اللي كانت. صحيح. ماشي. احكي له عن المناورة. المناورة كانت هذه لازم كل الكتائب لازم تكون تاخذها، كل الفصائل. كانت نظام إنه جبات، إنه تقتحم كيبوتسات. فطلعنا في الجبات وضلنا نازلين. كانت في بوابات مفتوحة، يعني ناس مختصة من قبل تيجي الجبات هذه يكون مفتوحة ليش؟ البوابات والمناطق تاعت الكيبوتسات يكونوا مجهزة. فبينزلوا الجبات، وبينزلوا بوصلوا عند الكيبوتسات، بينزلوا اللي في الجبات، فبينزلوا بيقتحموا الغرف والمباني. بقعدوا يقتحموا في الغرف، غرفة ورا غرفة ورا غرفة. وبعديها بيخلصوا. لحظة، ايش بيسووا بالغرف هذول؟ زي اللي حكيت. بيرموا قنابل وبضخوا اطلاق. والهدف؟ شو الهدف؟ قتل مين؟ قتل جميع من في الغرف وفي المباني. يعني؟ نساء، أطفال، كله من ما في المباني. اوكي. وحكيت لي انه كان واحد سأل شان هناك بالمناورة كيف بدنا نرجع، صح؟ صحيح. وشو قالوا له؟ قالوا انت بتفكر حالك حترجع؟ يعني حتروح مش حترجع. انت جاي عشان تروح وما ترجعش. في المساجد بيختلف عن عن العسكر. المساجد بيقولوا في قصة القتل والهذا بيختلف عن العسكر. العسكر بيقول اقتل واذبح من مكان، يعني النساء والاطفال وهذا واذبح. اما في المساجد في الدين بيقول انه ما ينفعش انه يجوز انه تذبح المرأة ولا الولد الصغير ولا الاختيار ولا تمثل فيهم. وفي في العسكر بتلاقي القائد بيقول بدكم تدحسوا على رؤوسهم، بدكم تقطعوا رؤوسهم، بدكم كل شيء بدكم تعملوا فيهم. بشكل عام وهذا حسب الدين ولا مش فاهم؟ هذا حسب الدين؟ حسب العسكر هذا. اوكي. الشيخ تبعكم اعطاكم فتوى تقدروا تقتلوا وتعملوا كل الكلام ده. قائد الكتيبة قال اقتل ودعس على رؤوسهم وبدنا نقطع رقابهم زي هيك يقول. طلع حماس وطلع داعش. ايش بيناتهم؟ يعني شو الفرق بين الحماس والداعش؟ من الكلام يعني اللي قلت انه تقطيع الرؤوس والاطفال والحرق والهذا، انه صارت حماس داعش. يعني حماس صارت داعش، انه داعش بتحرق هي وبتقطع وبتذبح. يعني صارت من حماس شيء اسمه داعش هاي. يعني ايش صار؟ فيش مخ، يعني بطلوا بني ادمين.
اليوم صاروا ايش؟ بس صاروا حيوانات. يعني هذا العمل بنعملش كبني ادم انه اقطع راس بني ادم او اسوي واحد جثه انه سبيه وميته واعمل فيها واذني فيها وهي جثه. يعني مش بني ادم بيعمل الشغلات اللي زي هيك. يمنوها. يمنوها يعني. 네, 지금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하마스 테러리스트 대원들이 생포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신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들은 이 작전 명령을 이렇게 무고한 이제 이스라엘 군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로켓 날라오고 있는데요. 부엘세바 쪽 지금 로켓이 날라오고 있다고 지금 경보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포한 테러리스트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이들이 죽은 테러리스트들의 시신 안에서 발견된 이 작전 명령서들이 이렇게 아랍어로 적혀있는 이 모든 작전 명령서들이 이들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무는 민간인들을 우선은 죽이고 우선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는 키부츠가 어떤 키부츠 안에 어디를 먼저 점령을 하고 중요한 장소를 어디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안에 몰아놓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인질로 잡아오는지에 대한 그런 작전 명령서들이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첫 번째 유닛의 어사이먼트는 먼저 이곳을 펜스나 이런 것들을 다 점령하고 문을 열어주면 다음 대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인질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찾아오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아예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모든 공격을 하마스가 지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견된 이런 군사 작전들 같은 데에서 봤을 때와 그리고 생포한 이 테러리스트들의 증언을 봤을 때에 지금 이거는 하마스가 수년 동안 아니면 수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이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외부의 개입이 없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 이란으로부터 필요한 많은 무기들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심증은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게 확고하게 증명해내는 그런 정보들은 아직까지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런 증언들에 베이스해서 지금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일으킨 이런 잔혹한 살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진들이 지금 굉장히 공개된 것들도 많기는 한데 그거는 어저께 저희가 보고 온 거에 비하면 굉장히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외신 기자들 100여 명이 모여서 전화기까지 다 밑에 두고 촬영하는 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원본 영상을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이 시민들의 그 심적인 충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예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들을 외신들에게 공개하기를 이제 결정해서 어저께 갑자기 저희가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군 부대로. 그런데 그거를 공개하면서 이 스포크스퍼슨 대변인 장군이 스포크스퍼슨 대변인 부대의 대장인 다니엘 하가리의 말로는 이것을 보여주기로 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거를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전에부터도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자꾸 하마스 대원들과를 비교하는
비교하는 언론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군이 현재 싸우고 있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군대도 아닌 완전한 무장 테러 단체라는 것을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이런 악행은 이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마스는 이 아이시스, 다에시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공개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 끔찍한 장면들 솔직히 저희가 보고 저희가 글로 이렇게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많아서 솔직히 어저께 그거 보고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어저께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정말 끔찍했던 거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장면을 이제 적어 놓은 거는 아이들이랑 함께 대피하는데 거기에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제 수류탄을 던져서 아버지가 그 수류탄을 맞고 이제 두 아이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집안에 있는 CCTV와 이런 걸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어제 공개한 것들 중에서는 이 테러리스트가 이 희생자의 전화기로 가자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왓츠앱을 켜서 내가 실황을 봐봐. 내가 지금 유대인 10명을 죽였어 하고 자랑하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어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영상들의 대부분은 다 테러리스트의 바디캠하고 희생자들의 전화기, 그 다음에 자동차의 대시캠,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온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테라바이트 넘게 몇 테라바이트 되는 양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하나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에서는 지금 이 하마스를 그냥 어떤 예전에처럼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군이 폭격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군사작전으로 그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멈추고 휴전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건의 전말들을 더 알면 알수록 하마스는 어떤 자치 정부가 아닌 테러 무장 단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 하마스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 10월 7일의 전쟁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갈 완전한 방향,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어저께 갔었을 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이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문을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너무 길어서 이거는 정리해서 다른 영상으로 따로 이 기자회견한 것들을 올려드릴 건데요. 이 어저께 잠깐 공개한 내용들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These images were taken from cameras that were carried by terrorists that penetrated to Israel, and we engaged them, we killed them, and then some of them we captured, and others from Israeli citizens that were killed from the mobile source, from dashboard cameras, and so forth. I can say that we shared only some of the terabytes that we have from those cameras, and we are still getting more and more evidence. So we not only we have the orders that are the written orders, but we capture some and they simply
told us the order that they were given early this morning. And they were ordered to bring hostages. And they were ordered to kill families in order that it would be much more painful. But they were very, very looking to accomplish their mission, and precisely. And when I speak precisely, those are what should they do about to have it very harmful and painful for families, for Israeli citizens, and so forth. They wanted that Israel will understand how evil they are. This is his own words. His own words. And he said, we are basically executing the jihad belief. This is what they did. And this is their agenda. 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도 있고 아랍 이스라엘인도 있고 드루즈족도 있고 아랍 크리스찬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인들만 군 복무가 여자 남자 군 복무가 의무예요. 그래서 아랍 이스라엘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전 국민의 970만 명인데 2021년 데이터로는 2022년 데이터로는 970만 명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그 중에 20%는 아랍 이스라엘이에요. 그 아랍 이스라엘리들은 군 복무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남자 여자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 정도의 군 복무 기간이 있는데 이 아랍 이스라엘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드루즈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복무 의무가 없지만 이스라엘에 하는 것,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 국가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가치관을 믿고 있고 이스라엘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스라엘군과 또 경찰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지만 아랍 사람들이지만 또 이스라엘군에서 경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영상 그리고 이스라엘 군에서 일하고 있는 복무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에서 벌써 10년째 복무하고 있는 엘라 와웨야 중령을 만났는데요. 소령을 만났는데요. 그 소령의 이야기도 잠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ה-7 באוקטובר זה תאריך שכולנו צריכים לזכור אותו. זה קודם כל, אני אתחיל בזה. מה שהיה בתאריך הזה זה היה רצח, זה היה טרור, זה היו דאעשים של החמאס. זה לא היה, לא אסלאם, לא אנושות, לא דת, בשום דת זה לא מקובל. הנביא מוחמד לפני כל מערכה היה אומר ללוחמים שלהם לא תקטלו אמראה וلا רג'ולן וلا תקטעו שג'רה, אל תפגעו גם בחיות. מה קרה שם בווידאו? הם לקחו נשק, אפילו בכלב פגעו. למה? למה להרוג אבא ליד הילדים שלו? איפה זה נתפס? באיזה עולם זה נתפס? את ראית עכשיו גם גופות שהם שרופים, גופות שרופות. האם זה מקובל? אנחנו היום כצה"ל נעשה את כל מה שבאפשרותנו כדי למגר את הטרור. וההבדל בינינו לבינם, כשאנחנו הולכים לפגוע בטרור, אנחנו גם מזהירים את תושבי עזה. אנחנו אומרים להם, לכו לדרום. למה? כי 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פגוע בהם. לעומת הטרוריסטים, מה הם עושים? באים לרצוח את האנשים שלנו. הם רצחו ילדים, רצחו מבוגרים, תינוקות, ערפו להם ראשים. אני ראיתי תמונות של חיילים מאוד קשות, תמונות מאוד מאוד קשות, שבחיים לא אשכח אותם. ופה המסר שלי, אני אפילו אסתכל בתמונה, במצלמה. המסר שלי לתושבי עזה, גם אתם צריכים להיפטר מהטרור הזה. כל העולם צריך להתאחד ביחד כדי להיות נגד הטרור. זה נגד האנושות. אני כבר 10 שנים בצבא, אני מוסלמית, התגייסתי לצבא כהתנדבות, לא חייבת להתגייס, ויש כמוני עוד אלפים מערבי ישראל, דרוזים, מוסלמים, נוצרים, כולם נמצאים ביחד, כתף אל כתף, אנחנו משרתים ביחד למען מדינת ישראל ולמען הדגל של מדינת ישראל. הדגל הזה
אנחנו נמשיך להגן על מדינת ישראל, כולנו ביחד. וגם אתם ככתבים, אתם צריכים להראות ולחשוף את האמת הזו. כי אם אתם לא תעשו את זה, ואנחנו כמובן, אין אף אחד שיראה את זה. ואנחנו ב-2023. יש את המצלמות. לכו, תראו את זה לעולם. הטרור לא צריך להישאר. 네, 이런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지금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아랍 사람을 대변해서 이렇게 항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프레임은 정말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미디어나 어떻게 보도를 나가더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원하고요. 또 지금 지금 CNN에서 하마스를 처음 시작했던 아들의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것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 하마스는 진짜 이슬람이 아닌 완전 아이시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시 CNN에서 잠깐 인터뷰한 것만 먼저 좀 보여드리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Were you surprised at the failure of Israeli intelligence on October 7th? Listen, there was a failure, but this is not the time to blame anybody. There is corruption, there is failure, there is lack of leadership. But this is not the time now to blame anybody. This is the time to get unified. You know, the United States need to give Israel the necessary cover to uproot Hamas. You know, Israel is fighting on behalf of America. Israel is fighting on behalf of the Palestinian people. Israel now is fighting on behalf of the free world. This is not a political propaganda. I, as an ex-Hamas member, the son of the founder of Hamas organization, and today as an American citizen, I as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give Israel the necessary cover, the necessary supply, whatever it takes to uproot Hamas. Otherwise, the next war is going to be deadlier. 네, 저희 유튜브 디스크립션 있는 부분에 이 CNN에서의 인터뷰를 원본의 링크를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직접 그 모든 전 인터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패러다임, 모든 나레이티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땅의 문제 이렇게 가져가는 그 모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인 거고요. 땅 문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또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전쟁이 끝나면 아니면 전쟁 중에 조각조각 몇 개씩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방송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 아직도 하마스 테러리스트는 200명이 넘는 인질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10월 7일에서 보여줬던 아주 잔혹한 살인과 고문과 그런 모든 일들을 저지르는 테러단체라는 겁니다. 그 테러단체가 지금 200명이 넘는 인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압력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인질들이 무사히 집으로 귀환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지 우리 인류가 정말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오늘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희가 나눴던 이런 취재 영상이나 이런 인터뷰 같은 것들은 저희가 또 따로 조각조각 저희 유튜브 채널에 하나씩 따로 올릴 테니
그것들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직 실종자 가족들의 사연으로 사연을 틀어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KRM 뉴스 명영주였습니다. אח שלי צעיר ממני ב4 שנים, ומאז ומעולם היה לנו קשר נורמטיבי של אח גדול ואח קטן, אני מקפקף אותו, הוא בוכה לאמא ומקפקף אותי תוך כדי. האדם האחרון שראה אותו אתמול הגיע אלינו הביתה וסיפר לנו שבאמצע המסיבה שהם עמדו איתם במעגל ודיברו על כמה החיים טובים. אני מדמיין שהוא אפילו לא רץ, הוא הולך וכדורים שורקים לידו עד שהוא מרים ידיים ופשוט תופסים אותו. אני מדברת אליו, אני אומרת לו, אמא אוהבת אותך, אבא אוהב אותך, אילי אוהב אותך, אני אוהבת אותך. אני כל הזמן משדר לאח שלי, אל תדאג, זה נגמר, עוד רגע אתה פה, עוד רגע אתה פה. בבקשה, תחזירו את אח שלי, אביתר, הביתה. אם יש משהו שאי אפשר לפספס על עדן, זה באמת את החיוך שלה. היא הייתה רולת כל יום אסירויות תודה על מה שיש לה. אסירות תודה על העבודה שלה, על ההורים שלה, על החברות שלה. אי אפשר בלעדיה בעולם הזה. היא יותר מדי טובה. אני התעוררתי ביום שבת בבוקר לכל האזעקות. הדבר הראשון שעשיתי זה בעצם לשלוח הודעה בוואטסאפ המשפחתי אם כולם בסדר. שלחתי הודעה ועדן ענתה, אני באופקים בדרך הביתה, יש לנו מטח כבד. שאלתי אם היא מסתתרת, היא לא ענתה לי, התקשרתי אליה ואז היא התחילה לצרוח, יורים עלינו, זה ממש קרוב, תשמור על הכלבים. זאת הייתה השיחה האחרונה איתה, הקשר ניתק עד היום. בבקשה תחזירו אותה הביתה. Please, bring her home. Please, please.